This is a vulture. This is nothing. This is only a test. Emergency evacuation protest. 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살펴볼게요. 총각 김치, 3대, 키즈 카페, 밥상 철학인데요. 먼저 키즈 카페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11월 6일 방송된 물 건너온 아빠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18개월 딸을 키우는 미국 아빠 올리버의 육아일기가 공개됐는데요. 아이와 함께 엄마의 나라 한국에 방문해 외할머니와 식사를 하고 키즈 카페에 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냄새 너무 좋다. 체리야, 잘 잤어? 잘 잤어요. 진짜 많이 했다, 엄마. 체리야, 밥이랑 갈비랑 할머니가 만드셨대요. 불고기도 있고, 갈비도 있고. 맛있다. 맛있어? 응. 엄마 엄청 정성 들여갖고 했어. 불고기. 불고기. 저를 처음 마셨을 때는 어땠어요? 국제 결혼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지. 아, 진짜요? 솔직하게 적응이 좀 잘한데 하이 미숙 이랬잖아. 하이, 미숙. 체리는 장모님 바로 알아봤었어요? 저는 몰래 약간 좀 불안했었어요. 그 장모님 얼마나 약간 속상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도착했는데 한 2초 동안 좀 할머니 바로 우와, 어우 잘 먹네. 체리야 이야. 올라가서 보여줄까? 어떻게 하는지? 간다, 트래플 간다. 봐봐. 짱짱짱짱짱짱 다리가 너무 안 떨어져. 저기 구멍에 넣어봐, 체리야. 잘했어. 괜찮아. 돌리네. 그것도 재밌어? 빠졌네요. 시청자들 반응 궁금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체리 본다고 물 건너온 아빠들 본방 정주행 처음 했어요. 올리버 진심으로 한식 좋아하는 거 보여요. 할머니도 체리 만나서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저도 스마일 미소로 보고 있게 됩니다. 체리 처음으로 한국 키즈 카페에 갔네요. 신나게 노는 모습 보기 좋아요. 이처럼 올리버 가족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것 같아요. 올리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한국 팬들을 보유한 유명 크리에이터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리버 씨가 어떤 육아일기를 펼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날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기대감을 충분히 만족시키며 재미와 또 생각할 문제들도 잘 제공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키즈 카페에서 딸 체리가 시간이 갈수록 좀 완벽하게 적응하는 반면에 올리버 씨 같은 경우는 좀 급속하게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비슷한 연령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시청자들이 많이 좀 공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국 아빠 피터 같은 경우 체리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때 어릴 때 진짜 힘들어요. 정말 이 부모들의 속내를 그대로 잘 반영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그 재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 다문화 가정이라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아이들의 이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본인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고민들도 같이 공유하고 또 현실적인 대안들도 제시한 것 같아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우리 사회로 넓혀가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물 건너온 아빠들 이 구성 요소만 보면은 외국인 예능, 남성 육아 예능, 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독특한 질감에 좀 주목한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번 편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체리가 한국 음식을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갔다 백인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이야기가 진행된 거잖아요. 다른 아빠들도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까 봐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라일라한테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만나려고 하려고 해요. 이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겼다고. 어른들이 일단 먼저 받아들여야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단계별 뭐가 좀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가 더 포용적인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해본 회차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저도 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MC 장윤정 씨가 한국 엄마 아빠가 키우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다라는 걸 늘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교육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줬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안에도 분명히 인종차별적인 시선이 있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지를 좀 짚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좀 재미적으로 본다면 한식이든 양식이든 뭘 줘도 너무 예쁘게 잘 먹잖아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힐링이 되고 어느새 체리 할머니랑 똑같은 표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순수한 즐거움을 느껴서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밥상철학입니다. 정덕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10월 31일 방송된 생방송 오늘 저녁 우리 집 삼시세끼 코너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은 아내를 위해 귀농한 부부의 밥상 철학이 소개됐는데요. 갈치조림부터 소고기 묵국까지 한 끼에 한 가지 음식만 만드는 간단하면서도 푸짐한 밥상이 시선을 모았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를 소개합니다. 아내의 뒤를 따라 도착한 이곳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풍성하다는 부부의 텃밭입니다. 피트도 있고. 괜히 부부의 냉장고가 아니죠. 텃밭 곳곳에서 채소들이 탐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두 분 원래부터 여기 사셨던 거예요? 아니요, 서울 살다가 비염 때문에 돈 잘 버는 거 다 팽가치고 내려왔어요. 자기 몸이 아프다는데 마누라가 중요하지 내가 돈이 중요하겠어요? 아침 메뉴가 뭐예요? 갈치조림이요. 밑간을 하면 탱글탱글해지고 쫄깃쫄깃해져. Straight off to welcome fights, Karuga cathedrals. The sight of the pilgrims gone nowhere, and millions of cars behind where there was no heart. 다음 메뉴는 뭐예요? 아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집 아저씨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곁들여서 먹어요. 아내표 매콤한 갈치조림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은 뚝딱이죠. 그때 부부가 가져오는 이것. 부부가 즐겨 먹는다는 반찬들입니다. 큼지막하게 살을 발라서 한 입에 넣어봅니다. 맛있게 했는데 아주 양념을 제대로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데? 반찬 하나씩 골라 먹다 보면 배는 금방 든든해지죠. 아침 점심에는 국이 없었는데 저녁엔 국을 좀 해볼게요. Was a dream there waiting for a dreamer to dream her. 국물이 텁텁해지니까 저희는 요거 따로 떠서 얘를 얹어서. And how all my fears and worries. 저녁 밥상 완성입니다. 함께 맞춰가며 살다 보니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까지 나한테 나를 위해서 참 음식을 잘해줘서 고맙네. 나도 고마워. 오래오래 같이 잘 살세. 건강하게 살아가는 부부의 삶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위원들도 다양한 감상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제 평범한 이웃의 밥상을 좀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삶의 애환과 또 그 생각들을 공유하는 코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분들이 귀농을 하게 된 이유라든지 부부로서 서로를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 소소한 일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여유로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시청자들이 좀 더 애착을 가지고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농촌의 모습들을 그리는 것들이 너무 좀 장기화되고 고정관념을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출연자들이 사는 지역들도 보면 대부분 농어촌, 그리고 상당수가 귀농한 분들로 많이 등장을 하고 음식 종류도 익숙한 한식으로 좀 집중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최근에는 농촌에서 식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변화했을 것 같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폭넓게 다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장면들이 이어졌는데 냉장고 소개한다고 하셨으면서 텃밭에 가서 배추를 뽑아온다거나 점심 식사로 호박죽을 만드시는데 텃밭에서 저절로 씨가 날라와서 싹이 난 호박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모습이 아, 저게 진정한 유기농이지. 우리가 아무리 도시에서 비싼 돈 주고 유기농 사 먹어도 저 맛은 못 따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부러웠고요.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같은 음식이라도 이제 집집마다 조금씩 조리법들이 다 다른데 그러면서 생겨나는 한식의 매력을 또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고기 묵국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수육처럼 이게 썰어내서 국 위에 다시 올리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조리법도 있구나. 팁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쿡방 먹방에 시골 컨셉이 이제 더해져서 굉장히 정감이 느껴지는 코너인데요. 타 음식 프로그램들 같은 걸 보면 굉장히 특별한 요리를 만드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기도 하죠. 이 코너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실제로 먹는 삼시세끼를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출연자들의 삶 또한 거기에 잘 묻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한 끼에 단 한 가지 음식만 만든다는 밥상 철학,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알고 보니까 직접 키운 식재료로다가 단순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대부분은 숙성시킨 음식들을 많이 먹더라고요. 이 부부가 왜 건강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3대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나요? 네, 지난 6일 방송된 구해저음줄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은 남매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의뢰인으로 등장했는데요. 아이들과 부모님이 가까이 지낼 수 있는 3대가 따로 또 같이 살 집을 찾아 나서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이곳은 남양주시 별려동 칙송마을입니다. 먼저 따님네 식구가 내 식구가 살 집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거실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과를 즐기고 책도 보실 수 있고 할아버지랑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약간 무대네. 아, 여기서 재롱이구나. 무대구나. 무대. 진짜 옛날 춤이네요. 네. 미소천사. 하나, 둘, 셋. 자, 와. 공간이 또 있어요. 약간 공부방으로도 쓸 수 있게. 공부방. 두 명이 앉아가지고 딱 여기 등지고. 진짜 공부방으로 좋을 것 같아. 완전 바로 옆에서. 자,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따님의 집은 일단 완벽하고 5분 걸어서 가면은 이제 여기입니다. 자,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1위. 요 바로 뒤 통유리로 보이는 뒤가 여기 뭐예요? 뭘까요? 바로 베란다! 뒤에 뷰가 딱 불암산 뷰라서 저거는 진짜 실제로 더 가깝습니다. 자, 거실 옆에 문이 지금 이겁니다! 건배기! 사우나까지 있어요! 사우나! 미쳤다. 다 에피타이저였어. 메인이 여기 있다고. 아, 메인은 여기 있었구나. 하루의 피로가 그냥 싹 날리는 거구나.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 또 야외 베란다가 무려 3개나 있어요. 3개 있어요. 왜 테라스 방 4개,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룸, 화장실 2개. 자,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남양주시 진접읍입니다. 오늘 볼 집은요, 이 집입니다! 자, 이 집 대지 면적이 766제곱미터입니다. 이 집에는 방이 5개. 5개나? 우리 친정 부모님을 위한 공간으로 쓰시고 지금부터는 2층에 따님과 우리 손주들을 위한 공간으로 쭉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계단이 좀 많은데요? 계단이 많아. 들어오시죠. 베란다가 있습니다. 미니 정원처럼 미니 정원.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여기 문이 2개예요. 아, 안에 들어오면 문이 있구나. 문이 2개. 또 있어. 자, 2개가 또 있어요. 대박이야. 이건 진짜 대박. 이게 상상도 못했어요. 소리로. 소리. 잘하잖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 약간 이 박공이잖아요. 꿈을 꿀 수 있는 공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공간이. 좋아요.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자녀분이 아들, 딸인데 방 2개를 또 나누면 돼요. 남양주 뭉쳐야 키운다. 방 5개, 화장실 4개, 매매가 16억 원. 두 가지 매물을 구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궁금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구해저음주 보니까 문득 마당 있는 주택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 남편이랑 같이 상의 좀 해봐야겠어요. 지금 나오는 남양주 너무 좋네요. 단독 주택도 크고 좋고 개울도 엄청 깨끗하네요. 구해저음주 보면 너무 부러워요. 세상에 좋은 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사도 가고 싶고 눈이 돌아갑니다. 이사 욕구를 자극하는 매물이 많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날 구해줘 홈주는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공감할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방송이었죠.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육아 도움을 받고 또 아이들이 좀 층간소음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집을 구한다라는 이 의뢰인의 조건은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 시청자들,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의뢰 조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모님과 또 딸 가족의 의뢰 조건도 굉장히 좀 세부적이었어요. 저희 집은 이제 아이들이 편히 다닐 1층 세대하고 야외 공간이 필요해요. 부모님 집과는 좀 분리된 구조로 거리는 한 도보 15분 이내로 가까우면 좋겠어요. 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편에 비해서 집 구하기가 저는 좀 쉽지 않겠구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디들의 활약 덕분인지 굉장히 집도 잘 구했던 것 같은데요. 이지훈 씨 같은 경우엔 본인의 데뷔곡인 외하늘을 계속 개사해서 열창을 하는데 왜 테라스는 이렇게 편한지.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매력적인 공간이 나올 때마다 돌고래 초음파 리액션을 선보이면서 분위기를 좀 한층 끌어올리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매물은 저는 아파트 따뜻한 복층처럼이었는데, 아파트 구조라고 하면 우리가 다 빤히 알고 있잖아요.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구조로 재밌게 짤 수도 있구나라는 것에 좀 놀랐어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로 가는 거야, 지하? 그래서 갑자기 또 지상으로 가는 것도 웃기잖아. 아, 보여드릴게요. 우와. 진짜. 베란다가 있어. 지하가 아닙니다. 사실 아파트가 경사로에 있다는 게 단점일 수 있는데, 그 단점을 어느 층에서도 지하가 없는, 어떤 층은 3층까지도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서 탈바꿈을 해서 장점으로 승화시켰고, 북층 같은 경우에는 야외 공간이 많다라는 또 장점을 만들어냈거든요. 이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대가족을 이루고 한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게스트를 섭외한 점 또한 의뢰인의 조건에 부합하는 매물을 찾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느껴져서 저는 그 부분도 좋았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그대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이 같이 붙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또 너무 붙어 있어도 안 된다. 실제로 이 미션은 굉장히 어렵지만 여기에 공감하는 그 맞벌이 부부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이것처럼 이 구해줘 홈주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분들이 집에 대해서 어떤 욕망들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자연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또 너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면 힘들다. 그걸 또 정확하게 또 찾아내더라고요. 초반기에 구해줘 홈주에서 집 구했던 모습하고 지금하고 이거 비교를 해보면 대중들의 욕망이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해준 회차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 총각김치입니다. 이승환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6일 방송된 복면가왕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186대 가왕 총각김치에 도전하는 복면 가수들의 무대로 꾸려졌는데요. 치열한 대결 끝에 신이 내린 목소리가 13표 차이로 승리하며 새로운 가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 가왕! 대진 결과 신이 내린 목소리가 경서예지 예지를 꺾고 가왕전 진출. 제187대 가왕전 2연승에 도전하는 186대 가왕 총각김치. 까맣게 타버린 가슴에 꽃이 피질 않겠지. 익숙해진 내 모습 뒤
내린 목소리 그리고 총각김치 두 사람 가운데 187대 복면 가왕은 바로 가왕이 바뀌었습니다. 신이 내린 목소리. 이날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궁금합니다. 댓글 확인해 보면요. 총각김치 아쉽네요. 수고했어요. 이제 다른 무대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 보여주시길. 손진욱 씨의 늪 첫 소절 듣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애잔하면서도 아련한 슬픔을 잘 표현해서 멋졌습니다. 또 만나고 싶은 가수네요. 총각김치 이기려고 작정한 신이 내린 목소리의 선곡. 25, 21는 코러스까지 짱이었습니다. 힘을 빼고 부르니 오히려 품격이 느껴지는구나. 정말 신이 내린 목소리네. 총각김치의 탈락에 아쉬워하는 반응과 함께 새로운 가왕 신이 내린 목소리의 활약에 감탄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가왕 자리를 두고 열띤 경쟁을 벌였던 두 출연자뿐만 아니라 아이돌 그룹 빌리의 츠키 씨, 또 올라운더 가수 오반 씨 등 다양한 복면 가수들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알약과 신이 내린 목소리의 3라운드 대결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알약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에이블비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감정 표현에 뛰어난 가수인지를 보여줬었고, 신이 내린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25, 21를 통해서 이미 그 사랑의 아픔 다 통과한 세월의 연륜이 느껴지는 목소리를 선보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스타일과 강점이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보컬들의 완성도 높은 무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게 복면가왕을 보는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즐거움일 텐데요. 이 무대가 그런 시청자들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켜줬던 것 같아요. 다만 이번 회차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힌트를 주기 위한 코너랄까요? 쿵쿵따 게임이라던가 약을 처방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장치들을 추가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남아요. 훌륭한 무대를 보고 그 무대의 감동을 좀 난 여운을 더 느끼고 싶은데 오히려 그 감동을 깨트리는 효과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각김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첫 번째 방어전에서 패배하면서 좀 진한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저는 연예인 판정단의 이번 그 추리도 날카롭고 적중률이 높아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가령 유영석 씨 같은 경우에는 총각김치가 보여준 무대가 본인의 어떤 강점을 보여주기엔 굉장히 좋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약간 눈에 보이는 작전 때문에 판정단들의 판결에 있어서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맞아 떨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이 총각김치로 밝혀진 가수가 이제 손진욱 씨였는데, 이분의 무대를 더 이상 복면가왕에서 볼 수 없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록 장르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의 매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신이 내린 목소리의 어떤 승리가 좀 유의미한 것 같아요. 고음 싸움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고유한 어떤 음색과 실력만으로 판정단을 좀 사로잡아서 새로운 가왕의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이렇게 치열한 음악 서바이벌에서 사실 쉽게 선택하기 어려웠을 블루지한 창법을 선보인 것도 굉장히 대단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신이 내린 목소리가 조금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다양한 음색과 더 다양한 창법을 선보이는 스타들의 출연을 좀 많이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도 복면가왕을 통해 다양한 스타들의 멋진 무대는 물론 정체를 추리하는 재미도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